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포도 타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전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주 명리학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사주, 그리고 주변인들, 무엇보다 제 자신의 사주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주라는 것은 전생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현생에 받아들고 나오는 성적표이다라는 그 사주 명리학계의 오랜 금원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살다 보면 인력으로 풀리지 않는 일들도 있고 불행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그때부터 행운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묘한 순간들도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로 잰 듯이 펼쳐지지만은 않는 돌고 도는 인생사를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전생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나의 전생입니다. 부담 없이 편한 마음으로 놓여있는 카드를 살펴보시고 잠시 선택하실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선택을 모두 마치셨을까요? 그럼 왼쪽부터 차례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로 리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의 전생으로부터의 흐름과 현생에서 내가 받아온 숙제, 그 유의할 점 등에 관해서 카드를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네, 1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윗줄에 뽑아둔 카드들의 경우 그 생애 주기별로 여러분이 전생에서 겪으셨을 만한 상황과 사건, 나의 캐릭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어릴 때 제법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라셨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총명하고 목적지향적이고 타고나기를 이제 감각이 뛰어나고 될 만한 일과 잘 안 될 것 같은 일을 잘 구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총명한 자질을 타고났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의 그러한 성향과 집안 환경 자체가 서로 조화롭게 맞물려서 타고난 호기심과 성취지향적인 면모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해 나가는 유년 시절 성장기를 보내셨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20대에 들어오면서는 세상 속으로 나가서 상당히 많은 그 세속적인 경험들을 하신 것 같아요. 다양한 이성도 만나보고
음주 가무를 즐기고 갑자기 벼락 출세를 한다든지 폭발적인 성장의 기회를 맞이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어릴 때 책으로만 접해왔던 나의 가정 내에서의 그 제한된 조건 하에서 경험해왔던 그런 실용적인 기술들이 20대에 이렇게 세상의 흐름과 섞여들면서 성공, 쾌락, 출세 욕구 그런 것들을 탐닉하는 시간을 보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 옆에는 파트너도 있었고 그런 나를 고무시키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어떤 사회적인 흐름, 사조 혹은 나의 윗사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게끔 그렇게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30대에 접어들면서 여러분께서는 전생에 다시 어떤 내면적인 만족,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 그런 쪽으로 다시 회귀를 하게 되었다라는 흐름이 읽혀지는데요. 내가 20대 때 세상에 나가서 했던 강렬한 경험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사색에 빠지고 자기만의 철학을 정립하면서 하지만 환경적으로는 여전히 유복한 상황에서 넉넉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영위하면서 폭풍 같았던 그 젊음의 편린들을 하나하나 반추해보는 활동성은 다소 제약된 그런 30대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여왕 카드가 떴으니만큼 직접 가사를 돌본다든지 육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얽매여 있지 않았을 수가 있겠고요. 현실의 유용하고 실리적인 면과 약간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 나도 모르게 어떤 업보 같은 것들을 쌓았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반성이라기보다는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고 하루하루 복기를 해보는 그런 30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대체적으로는 평화로웠겠고요. 마음이 조금 울적했을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40대에 들어선 전생의 여러분께서는 본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든지 현실적인 판단력과 과거에 맺었던 인연들 그리고 지혜와 통찰이 더해져서 가치가 무르익은 그 어떤 현실 감각으로 자신이 했던 일이나 투자 등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성취를 이루신 모습입니다. 40대에 동전 4개를 꽉 끌어안고 있으니 상당히 안정감이 있어 보이죠. 다만 이때는 주변을 돌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든지 나 자신을 낮추는 자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융통성이 부족했을 수가 있고 하지만 보통 40대라는 나이가 지나온 나의 역사에 비해서 성취한 것이 너무 적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나이대이기 때문에 또 다가오는 노후에 대한 준비로 인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중년에 접어드는 나이이기 때문에 40대 여러분이 전생에서 이런 모습을 하고 계신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40대에 이르러 말년까지 보낼 어떤 현실적인 준비 과정을 모두 마친 여러분께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다시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린 마음을 갖게 되셨네요. 이때 아마도 손주를 보셨을 가능성이 저는 제일 높아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밝은 비전을 말년에 갖게 된다는 것은 나의 자손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기적적인 사건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의 기분은 마음에 한 점 그늘이 들지 않고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고 믿어주고 싶고 그냥 너는 존재해주는 것 자체로도 이미 내 마음과 나의 세상과 이 온 우주까지 꽉 채우는 것 같은 그런 설레임과 두근거림을 내가 이 나이에 다시 느낄 수가 있다니 생명이라는 것은 참 놀랍다. 산전수전 다 겪고 난 이 나이에도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손주와 함께 10년 정도는 온갖 재롱도 보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손주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여러분의 그 전생에서의 그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10년, 따사로운 10년을 보내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통 옛날 말을 들어보면 백마를 타고 온 왕자님이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손주는 정말 크게 될 인물, 가문을 빛낼 인물, 세상을 이롭게 할 인물, 그 정도의 그릇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 60대에 접어들어 여러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을 수 있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은 끝에 조용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은 그 마지막을 끝까지 품위 있게 불가항력을 거스르지 않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맞이하셨다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고요. 여러분의 마지막 이후에 또 새로운 태양이 저 너머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아이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고요. 그리고 내세에서도 이 아이와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까, 현재도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제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카드가 뭔가 굉장히 정석적인 흐름이네요. 어릴 때부터 약간 장원급제할 정도의 약간 수제 소리 들으면서 자라서, 근데 20대에는 약간 주색 잡기? 현실이란 어떤 것이고 세상이란 어떤 것인지를 실컷 모험을 해보고, 30대부터는 철이 들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충실한 생활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40대에는 장차 나의 후손들한테까지 남겨줄 만한 어떤 자산을 형성하고 그것을 잘 지키는 방법을 터득하고 연마하셨던 시간, 50대는 내 인생의 궁극의 결실을 할 수 있는 후손을 보고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보내고, 60대에 접어들어서는 세상의 순리에 맞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스토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카드들의 배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기운으로 현생에서 여러분이 받아온 숙제, 또 주의해야 할 점, 전생의 내가 현생 여러분에게 보내는 응원의 말, 이런 것들을 제가 오라클 카드를 4장을 뽑아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먼저 전생의 여러분이 현생의 여러분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세상이 나를 보살펴준다라는 마음을 항상 잊지 말라고 해요. 이러한 카드가 나온 이유는 지금 여러분께서 현생에 어떤 그 벽에 부딪혀서 거스를 수 없는 커다란 대세에 부딪혀서 약간 답답한 상황에 처해 계셨을 수가 있어요.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나도 이 돌고 도는 그 수건 돌리기에 술래가 되어서 그들 앞에서 여러 가지 가면을 꺼내 쓰면서 하고 싶지 않은 말들을 해야 하고 믿을 수 없는 행동들을 주고받으며 좀 괴로운 시간을 보내셨을 수가 있다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남기 위해서 현실에서 나의 역할을 다하고 나의 책임을 다하고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막아내기 위해서, 또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을 상대를 하다 보니, 세상과 사회를 상대하다 보니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말들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신뢰를 하고 싶은 한편으로 의구심을 품어야만 될 것 같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분이 들 때마다 여러분께서는 내가 겪는 이 모든 일들 중에 우연으로 형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심지어 그게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보살피는 과정 중에 한 조각쯤 들어맞을 수밖에 없는 퍼즐이다. 전체라는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필요를 부여받은 그런 한 조각이다 라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셀카를 찍을 때 남이 찍어준 사진과 내가 찍어준 사진이 상이하게 다르고, 필터를 씌운 보정을 한 내 모습과 그냥 있는 그대로 화장, 메이크업도 하지 않은 생얼의 내 모습은 또 완전히 딴판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사실 다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문하고 있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자신의 본질을 저평가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 나는 아름답지 않다, 나는 강하지 않다, 난 유능하지 않다, 이런 식의 그 접근 방법으로는 지금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진을 최대한 보정을 해서라도, 메이크업 기술을 최대한 익혀서라도, 혹은 내가 정신적으로 내가 최고라는 그런 정신승리를 해서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세상이 나를 보살펴주고 있다, 뭐 길 가다가 어떤 돌부리에 치여 넘어졌더라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또 하필 일어나는 거지? 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과, 돌부리가 걸려서 넘어졌네? 그런데 나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일단 다행이고, 지금 이 일은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인 것 같아. 지금이야 길에서 잠깐 넘어지고 말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떤 손실이나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고편을 나한테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그 발상을 전환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 그 주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 수싸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혼란 속에서 어떤 벽에 부딪혔다라고 공감을 하고 계신다면,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그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은둔고수가 되는 전략이라고 이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개발하는 것 있잖아요. 누구나 각자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다를 것인데, 영성이 되었다면 영성, 철학, 문학, 인문학, 재테크, 건강, 노후,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분야에 있어서 누구나 자기 직감 위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고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 이 분야만큼은 제대로 확실히 해놓으면 노후 걱정은 없겠어. 혹은 좀 더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겠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현업들과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나 자신의 가치를 더 상승시키고 세상에도 더 이로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는 그 분야에 한번 파고들어 보시라고. 단 여럿이서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조용히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성장의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지금 이 주역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었어요. 진로 방향 앞에 커다란 산이 두 개가 지금 우뚝 서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이 험준한 산을 넘어서 건너가다가 아마 많은 사고를 당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르침으로 내려져 와서 이런 시기에는 저 산과 굳이 맞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공을 닦는 거다. 나의 내공을 닦다 보면 나에게 어떤 기술이 생겨서 저 터널을 뚫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저 산이 아닌 다른 우회로를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저 산은 처음부터 저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산이었다. 내 마음속에서 나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었다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 우화하기 전, 그 나비가 되기 전에 그 겪어야 하는 이 인고의 시간을 잘 보내시고 나면 그 자기 개발을 한 것, 그 자기 개발에 투자한 만큼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돌려받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잘 착안하셔서 고수로 거듭나는 그런 좋은 시간 가져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 관문을 넘어섰을 때 여러분은 이번 생에 내가 태어난 목적을 갑자기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내가 저번 생에는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어떤 인생을 순리대로 순탄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의 그 영혼은 내가 나름대로 잘 살았지만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지구의 행복을 맛보긴 했지만 사람의 인생에 태어나서 배우고 번식을 하고 재물을 취하고 자손을 보고 다 좋은데 그것 말고도 다른 어떤 고차원적이고 좀 더 이타적인, 좀 더 다른 삶의 방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호기심이랄까, 미련 같은 것이 이번 생으로 넘어오셨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때문에 여러분은 그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고수가 되어야만 다른 사람들이 풀 수 없었던 이 사회의 난제, 인생의 난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런 운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뭔가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이 태산 앞에서 나 자신의 완성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께 새롭게 펼쳐질 인생의 목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그 길을 끝까지 후회 없이 걸어가실 수 있도록 저도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싶어지네요. 자신이 태어난 목적을 불현듯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한 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한편으로는 축복이라 할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는 그 왕관을 쓰려고 하면은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라는 표현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전생에서부터 안정된 흐름과 기운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의 전생의 그 연령대별 생애 주기별 흐름과 현생으로 이어지는 기운과 숙제,
앞으로 주의할 점 등에 관해서 카드를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아, 아하. 야, 여러분, 카드가 전생에서부터 현생으로 이어진 흐름도 좋고, 받아오신 숙제도 너무 아름답네요.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여러분의 전생의 흐름을 생애 주기별로 6장의 카드로 놓아봤는데요. 시작과 끝이 모두 동전을 깔고 있어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가 따라와주는 환경, 태어나면서부터 눈에 띄게 유복한 생활 환경을 누리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도전적인 요소들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아주 어린 시기부터 그 재물에 대한 약간의 집착이랄까, 내 몫을 놓쳐서는 안 되고 잘 지켜야 된다라는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제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는 그런 성장기를 보내셨을 거라 추측이 되는데요. 아마도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집의 희망은 너다. 우리 집안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자식은 여러 자식 중에 너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 넌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그 부모님이 하고 있는 일들을 어깨너머로 배우고, 때로는 그 현장으로 들어와서 함께 하고, 회계장부 쓰는 법도 일찌감치 가르치려 하시고, 돈의 속성, 돈의 원리, 돈이 가진 힘,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체득하고 금권에 대해서 아주 푹 빠져들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성장을 하셨다라고 보여져요.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이라 하면 어떤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관리직에 계신 그런 부모님이 계셨을 수도 있겠고요. 상업을 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금융업을 하셨을 수도 있겠고, 돈에 관해서만큼은 척척박사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조기 교육을 받으면서 유년기와 성장기를 보내셨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20대 들어가면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셨나 봐요. 20대부터의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이 아니라 마음인 거예요. 마음도 보통의 마음이 아니고 내가 삶에서 처음 겪어보는 그런 마음, 커다란 마음, 신성하고 절대적이고 나의 성장기를 지배하던 정서 전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마음과 상황, 인연, 새로운 기회, 이런 것들과 마주하게 되셨을 수가 있어요. 이런 스토리가 그려지네요. 내가 독립운동을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살아온 그 어린 시절과는 달리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 우리 후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물려주겠다라는 그 숭고한 마음 하나로 그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세상에는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너무 현실적인 가치와 조건만을 따지고 살아오던 나의 메말랐던 삶에 촉촉한 단비처럼 적셔주는 그런 어떤 대의와 명분을 주는 사건, 인물, 인연,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또 보람된 일을 찾아다니고 기획을 하는 그런 20대를 보내셨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30대에 들어가서는 역시나 동료들이 있네요. 다들 기량이 엇비슷하고 어떤 의견의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는 상태로 보여져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하긴 해야 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뭔가 같이 이뤄내야만 한다는 그 목적의식은 공유를 하는데 아직 리더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솟아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진정한 적은 저 바깥에 있는데 내분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고 서로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고 그 방향성과 어떤 서열 정리 이런 것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방팔방으로 뻗치는 아이디어들을 붙잡고 우리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의견들은 난무하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줄 만한 리더십이 부재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성장하고 배우고 있는 것은 확실한 그런 30대를 사회 속에서 보내시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40대로 넘어가면서 여러분은 리더로 거듭나게 되시네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그 금전적인 면, 물질적인 면에서의 조기 교육도 받았고
정신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충분히 배웠으니 사람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40대에 하나의 역할을 떡하니 부여받게 된 모습입니다. 지금 왕의 자리에 오른 만큼 막중한 책임과 임무가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러분이 총대를 메고 나서서 제법 굵직굵직한 일들을 처리하셨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때 좀 매정하다, 너무 융통성이 없다, 다가가기 힘들다 이런 인상을 좀 풍기셨을 수는 있겠는데요. 판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역할을 묵묵히 기꺼이 억울해하지 않고 훌륭하게 수행해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는 좀 뒤늦게 평생의 반려 짝을 만나신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카드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미 중책은 내려놓은 듯한 모습이고요. 사회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바를 이루고 할 일을 마쳤으니 이제 나는 다시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가겠다, 회귀를 하겠다. 그리고 지난 삶을 살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눈여겨보고 있었던 믿을 수 있는 나의 동반자에게 청혼을 하겠다. 그런 흐름이 읽혀져요.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과히 의존적이거나 책임감이 없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을 것이고요. 부부간에 서로 대등하고 도리를 다하고 무엇보다 가치관이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마음이 편안한 여생을 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흐름이 읽혀집니다. 이제 60대에 접어든 전생 여러분은 자신이 한평생 일궈놓은 밭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에 잠겨있네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거의 2배 가까이 불어나서 많이 뿌듯해하고 계신 모습이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인색하지 않게 주변과 그것을 나눌 만한 준비도 다 되어 있고 무엇보다 노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뒤늦게 만났는데 여생을 지내기에 부족함도 없고 그래서 여러모로 나는 인생을 참 차곡차곡 착실히 정직하게 잘 살아왔다라고 회고를 해보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왠지 제 느낌인데 60대 이상 좀 장수를 더 하셨을 것 같다라는 흐름으로 읽혀지고요. 그래서 전생에서부터 현생으로 이어져 오는 여러분의 영혼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저 또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봤고 스스로에게도 가장 많이 암시를 거는 말이기도 한데요. 모든 것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전생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권력과 지위, 명예를 골고루 누려본 입장에서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나라고 마지막 순간에 생각했을 때 믿음의 힘이었다. 무언가를 믿는 대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부정적인 믿음도 마찬가지고 긍정적인 믿음도 마찬가지다. 천사가 지금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 보이고 있고 앞에서 듣고 있는 사람은 날개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인간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사는 봐라, 네가 믿은 대로 네 마음속에서 부려낸 허상대로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건 부정적인 것이건 하늘 속에서 이미 그대로 구현이 되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땅을 살고 있는 너에게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카드가 나왔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 2번째 다른 카드를 뽑아봤더니 여러분 현재 자기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밀접한 상대방과의 좀 끝이 나지 않는 갈등? 함정에 빠진 것 같은 느낌? 미로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 막 눈에 띄게 막 위기가 있는 것은 아닌데 미궁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계실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 투사라는 카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각자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자체인데 서로에게 너무 많은 자신의 감정, 욕구, 기대, 실망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투사를 해서 이 관계가 실제로 처해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이 만났을 때 처음 그 시작을 돌이켜보면은 무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서로 아무 사이도 원래 아니었어요. 아무 사이도 아니었고 기대하는 것도 없었고 심지어는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지구 안에 수많은 인구 중에 한 명이었던 건데 인연이라는 것이 맺어짐으로 인해서 또 대화라는 것이 오가고 어떤 거래가 오가고 믿음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서로의 본질 이상으로 혹은 이하로 더 쉬워진 고평가된 측면, 저평가된 측면
왜곡하고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에 여러분이 좀 발목을 잡혀 있다. 즉, 내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은 그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 대입을 해서 씌워놓은 나의 허물, 나의 투사, 나의 정신적인 어떤 거대한 왜곡의 장이다. 그런 부분을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이 카드가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서 어떤 긍정적인 믿음을 계속 가지시고 나의 현실에 주어진 인연 속에서 가급적이면 좋은 모습들, 좋은 생각들, 좋은 언어 습관 위주로 현생에서 나에게 주어진 인연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은 본래 무로부터 왔고 내 존재도 무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텅 비워버리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벌렸던 어떤 마음의 게임에 불과했구나.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는 본래 처음에 만날 때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었는데 라는 그 마음의 어떤 그레이트 리셋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다음부터 펼쳐지는 여러분의 앞날은 거의 전성시대라 할 만큼 그 좋은 주역의 괴가 지금 뽑혀져 나왔거든요. 이 카드 이름은 화풍정이고 꾸준한 노력으로 인해서 정상에 오른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전생에 누렸던 그 권력과 어떤 명예와 사랑, 부유함까지 그대로 현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대한 솥단지를 여러분이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그 마음의 솥단지는 그 다리가 3개예요. 다리가 3개라서 그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를 뜻하기도 하는데 균형 감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카드이거든요. 내가 가져온 그 거대한 그 성공의 솥단지 속에서 성공이라는 그 요리를 김을 모락모락 피워내기 위해서는 불도 필요하고 바람도 좀 불어줘야 되고 나무라는 또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해보면, 달리 해석해보면은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이 바로 서 있어야 되고 운도 따라줘야 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 3가지를 동시에 취합을 해서 조화롭게 그 기운들을 운영하고 엮어낼 수 있는 사람은 뭐니 해도 그 리더의 자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생 또한 여러분이 받아온 과업은 그래서 성공을 크게 하고 그 성공에 관계되었던 그 이해관계자들 모두를 내가 책임을 지고 보살피고 먹여 살리고 그런 것이 나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나는 이렇게 큰 재물그릇을 재물의 기운을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으니 나의 주변에 모여든 이 좋은 협력자들, 이 나에게 협조를 하고자 하는 이 소중한 그 시절의 인연들을 잘 보듬어서 다 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매진해 보실 때 여러분은 그 화풍정괴가 뜻하는 성공, 복받음, 나눔 이런 것들의 가치를 실제로 실현을 하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카드를 보면은 봉사, 나는 사람들을 봉사할 때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현생에서 하루하루 살기 급급하고 나의 생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봉사라는 것을 할 여유를 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봉사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봉사를 여러분의 인생의 테마로 삼아도 될 만큼 스스로 갖고 있는 몫은 개인적인 삶의 단계를 벗어나셨다는 것이고 사회 안에서도 뭔가를 이루었거나 이루시게 된다는 뜻이고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의 노후는 아마도 노블리스 오블리주 세상사에 대한 책임과 어떤 리더십, 나눔 이런 것들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흐름인가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은 전생에서나 현생에서나 여러분께 참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갖는 믿음 하나하나, 투수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현실화되어서 나타나는 강력한 어떤 에너지를 띠고 있다고 하니까요. 생각과 말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혹시라도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표출하고 싶으실 때는 이 말과 생각을 제일 처음 듣는 대상은 내가 타격이 주고 싶은 순간적으로 감정이 치우쳐서 좀 그르치고 싶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최초의 저주는 나 자신을 향해서 바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옛 진리를 부디 유념해 주시고 여러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투사의 감정에 대해서 한 번쯤 숙고해 보신다면 내게 주어진 삶에
남은 시간들 속에서 아주 보람되고 뿌듯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3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전생은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졌는지 생애 주기별로 살펴보고요. 현생까지 이어지는 숙제, 주의할 점, 나의 영혼이 현생으로 넘어오면서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한 장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네, 지금 3번 뽑으신 여러분들의 카드를 전반적으로 한번 눈으로 훑고 나서 제 마음속에는 이런 표현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웅장해진다. 네. 우리 3번 뽑으신 분들은 먼저 전생의 흐름부터 살펴보자면 유년기부터 포부가 남다르고 아주 용기 넘치고 사소한 일에 막 울고 틀어지고 이런 거 없이 굉장히 대담하고 아이가 아이답지 않게 더 나중 일까지 생각하면서 어른들이 미처 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까지 캐치해낼 수 있는 그 흔히 장군감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인물로 그런 씨앗으로 태어나서 집안 분위기 자체도 그런 용맹무쌍한 진취적인 열정이 넘치고 시끌벅적하고 외향성이 가득한 환경에서 태어나 그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아 잘 자랐다라고 보여집니다. 몸으로 하는 일, 운동, 기술,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펼쳐 보일 수 있는 일. 누가 봐도 저 사람 솜씨가 있고 실력이 있다. 이제 그런 칭송을 내내 들을 수 있는 그런 직군에 일찌감치 종사하고자 유학을 좀 일찍 떠났을 수도 있겠네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 품을 떠나서 좀 세상으로 나가서 호연지기를 경험을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다가 20대에 접어들었을 때 여러분은 넓은 세상에 나갔더니 우리 집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나라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야, 이 넓은 세상에 나와보니 참 이렇게 다양한 인간군상이 존재하고 사회의 시스템도 나의 고국과는 사뭇 상이한 면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찾아야 할 몫은 무엇이며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금 내 머리 위를 떠다니는 이 수많은 컵들, 기회로 보이는 컵들 중에서 단 하나 나의 고향에 돌아갔을 때 내가 금이 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성배가 존재할 것만 같은데 그게 뭘까? 잘 모르겠어서 선택을 무작정 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약간은 뜬구름을 잡는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스스로가 보내는 시간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다양한 갈래의 경험을 해보고 최종적인 선택은 미루어 두었지만 다각도로 관심 분야와 소질을 한번 스스로 테스트를 해볼 만한 그런 모험적인 20대, 호기심 많은 20대를 보내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30대에 접어든 여러분은 진취적으로 살았기 때문일까요? 넓은 물에 나가서 다양한 견문을 익혔기 때문일까요? 어떤 행운의 큰 대운을 타고 순풍에 돛단 듯이 자신이 이 7개의 컵 중에서 선택한 어느 한 가지를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리는 그런 좋은 흐름을 타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전생의 여러분이 내가 선택을 한 건지 되려 내가 선택당해진 건지 약간 애매모호할 만큼의 차이를 두고 여러분을 이 운명의 수레바퀴 위에 올려놓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여러분을 편입시키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 삶의 입체성, 어떤 운명이라는 것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내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들, 지나온 사건들, 내가 놓쳐버려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았던 그런 기회들조차도 다 하나하나의 이유가 있는 단서들이 되어서 이런 결과 속으로, 이런 상황 속으로 나를 데려왔던 것이로구나 하는
이 세상의 섭리, 우주가 돌아가는 섭리 같은 것을 많이 깨달으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조금은 정신없다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하나하나 받아내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갔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40대에 접어들었을 때 전생에 우리 3번 뽑아주신 분들께서는 곡간이 가득 찼네요. 지금 이 9번 동전 카드 같은 경우에는 현업에서 일선에서는 한 발짝 물러난 그 귀족 부인이 매 사냥을 즐기면서 자기만의 영지 안에서 그 풍요를 한껏 누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도로 만족스러운 삶을 뜻해요. 그래서 이때 30대에서 40대로 접어드는 시기에 일은 잠깐 손에서 놓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보통 사람의 생애 주기에서 40대의 나이 같은 경우에는 지나온 시간을 잘 살았다라면 남들보다 빨리 두각을 드러내서 빨리 자리를 잡았을 경우 이런 모습도 충분히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나중에 노후와 후손의 삶까지 대비해서 더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워낙에 어릴 때부터 앞만 보고 달려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40대에는 조금 안주하고 자신이 이룬 것들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사적으로 보내기를 선택하셨으리라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50대에 들어서서 여러분은 거꾸로 매달린 남자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때 어떤 사건을 접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높은 확률로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남들과 다르게 특출나다는 소리를 듣고 열심히 살아서 세상에서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전부 다 내가 해내고 그 결과를 취하는 것까지도 해봤는데, 건강을 잃으니 만사가 거꾸로 뒤집히는 것을 내가 이 나이에 경험을 하게 되는구나. 근데 여한은 없다. 왜냐면 나는 해볼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어릴 때부터 집안 환경도 나쁘지 않았고 때문에 나는 어떻게 보면은 참 행운하다. 삶을 살면서 나처럼 다종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 흔하겠는가. 나는 지금 나에게 온 이 잠깐의 시련을 받아들인다. 이런 자세로 그 시기를 잘 넘기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행맨 카드 같은 경우는 건강을 키워드로 접목해 봤을 때 회복이 가능한 정도 수준의 질병, 정신적인 잠깐의 방황, 그 정도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60대에 들어서서 다시 한번 이 나무가 나를 매달았던 그 교수대와도 같았던 그 나무가 아니라 내 손에 들고 지팡이를 높이 올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중심에 우뚝 서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내 몫을 할 수 있는,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난 오히려 더 성숙해졌고 더 노련해졌어. 인생사의 희노애락을 모두 맛본 이 완성된 형태로 나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내가 이만큼 해냈음을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그런 모습을 읽힙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도 아마도 더 오래 사시면서 지나간 영광을 쭉 이어가는 흐름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노년이 되어갈수록 더 활발해지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회로부터의 부름이 더 왕성해지고 아주 아름다운 활기 넘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유능하다, 내 자신이 이렇게 유용한 존재다라는 자존감으로 가득한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평생을 정말 많은 일들과 경험을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 여러분의 전생에서부터 현생으로 이어지는 기운, 그 통로에서 여러분의 그 영혼이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간절한 메시지는 영혼의 욕망 카드가 떴거든요. 이 카드는 여러분 언뜻 일러스트로만 보면은 칼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을 하고 있어서 뭔가 좀 잔혹하고 좀 부정적인 메시지로 읽힐 우려가 있는데요. 그것과는 정반대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일말의 망설임 없이 그것을 나의 현실과 나의 잠재의식과 하늘에 주문을 해보래요. 지금 여러분의 운기가 아주 좋게 흐르고 있거든요. 오히려 나는 지금까지 너무 욕심이 없이 살았고 때문에 나의 몫을 다른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가져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그런 어부지리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마땅히 누렸어야 할 나의 몫을 저것은 내 것이 아닌가 보다 하고 체념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삶의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심지어 이런 것까지 하늘에 주문해도 되는 걸까 싶을 정도로 과감한 욕구를 한번 발산을 해보라 라고 여러분의 영혼이 전생에서부터 현생에서 이어지면서 그 부분을 당부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인생을 대하는 전혀 새로운 시각이 열린다고 하거든요.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여러분 빛의 삼원색에 대해서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빛은 어떤 특정 색깔들을 섞었을 때 완전히 하얗게 변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파동으로 이루어진 입자잖아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삶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한다. 나는 이쯤에서 물러서야 한다. 나쁜 일이 생긴 것은 나에게 벌을 주는 것이다 라는 조건화된 인습에서 벗어난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빛과 어둠이 한 쌍이고 좋은 일과 나쁜 일도 한 쌍이고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사람이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의 그 모순으로부터 붙잡혀 있는 나의 그 인식의 체계가 거대한 해방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지금 13번 천화동인 카드가 나왔어요. 주역에서 13번 천화동인 궤는 굉장한 길조이죠. 이 카드가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화합하라. 주변과 화합하라. 마음을 열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 누군가와 함께 일을 도모할 때 나의 행운의 범위는 넓어지고 성취할 수 있는 목표도 훨씬 커진다. 타인과 공평한 태도로 공존, 공영, 공생을 도모할 때 이 카드가 상징하는 행운의 가능성은 점점 더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에 적용을 해보신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내면, 인간관계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생에서부터 굉장히 이 성장지향적이고 열정이 넘치고 열일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살아오신 진취적인 삶의 자세가 현생에서도 계속 그 조언 카드로 메시지를 이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는 나의 것은 나에게로 온다. 나의 것이 나에게로 오도록 하기 위해 나는 내 마음속에 끼어있는 낡은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인다. 그 과정에는 반드시 사람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흐름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 이번 생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실 우리 3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의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의 전생은 생애 주기별로 어떻게 흘러왔으며 현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운은 어떠한지 내가 받아온 숙제, 주의할 점까지 카드를 바로 오픈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 떴네요. 나 자신을 사랑하라. 타협. 아하. 완즈가 뜨네요. 4번을 뽑아주신 우리 여러분들의 전생의 흐름은 생애 주기별로 전반적으로 흐름을 제가 훑어봤을 때 고난과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나의 기세가 등등해지고 보다 많은 권한이 부여되면서 마무리는 만족스럽게 하셨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먼저 유년기, 성장기 시절을 살펴보자면 시작은 분위기가 상당히 원만합니다. 4개의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 안정된 환경 속에서 호기심 많고 도전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유년기와 성장기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이 됩니다.
어떤 자신만의 확고한 영역을 차지하고 그 안에서 부여받은 역할과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로움, 그 환경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을 다 누려보았다. 후회와 아쉬움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던 것이 20대로 접어들면서 가업을 이어받게 되셨을까요? 이 4개의 지팡이가 9개로 변했어요. 의지와 열정이 넘치다 못해 나의 캐파를 벗어나는 내가 정해둔 한계선의 근처까지 다다른 모습인데요. 나무에서 나무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봤을 때 가정 환경에서부터 비롯된 어떤 책임, 의무, 가장 역할을 갑자기 떠맡게 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약간은 지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지만 사실은 9개나 되는 이 나무를 아직까지 내가 건사할 수 있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능력을 성장시키는 측면, 인내심을 배양하는 측면에서는 급속도로 성숙할 수 있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것을 내가 짊어진 채로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꾸역꾸역 끝까지 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맷집 테스트, 내구성 테스트, 그래서 남들처럼 친구도 사귀고 연인도 만나고 꿈을 펼치는 그런 20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어깨가 무거운 그런 청춘을 보내셨다라고 카드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뒤로 30대로 이어지는 흐름에서는 아무래도 20대 때 맡게 됐던 역할이 가장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5개의 동전 카드는 궁핍, 빈곤, 자금난, 경제적으로 묶여있는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요. 카드를 보시면 내 앞에 같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약간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것은 아닌데 어떤 안전하게 가족 구성원들의 삶을 지지하고 지탱할 만한 기반이 없어서 곤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드 속에 그려진 그림의 뒤쪽을 보시면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 뒤에 교회가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손을 내밀면,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환경, 주변의 인맥,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겠지만은 어려움 자체에 너무 압도당한 나머지 요령 있게 처신을 하지 못하고 어려운 시절을 그저 어렵게, 하지만 끝까지 흩어지지 않고 그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조용히 한 시절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너무 짠하네요.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40대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 4번을 뽑아주신 전생의 여러분께서는 마침내 다시 용기와 힘을 되찾고 칼을 든 기사처럼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거의 20년 정도에 걸쳐서 이어져 온 어려움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두 발 벗고 나서는 모습입니다. 인생의 전과 후를 가를 만한 중요한 결단을 해야만 하는 시기였을 수도 있겠다는 짐작이 되고요. 그 결정은 더 이상 재고해볼 여지가 없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겠습니다.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살려야 될 부분은 최대한 살리고, 이런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재배열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정신적으로 혁신적이라 할 만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혹은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한계를 끊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여보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50대에 들어선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20대에 나를 붙잡았던 그 책임의 무게에 다시 한번 마주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처음 그 책임을 받들었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겠죠. 나의 몸도 어느 정도는 나이가 들어 노쇠한 측면이 있을 것이고 세상도 많이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는 흐름을 봤을 때 20대에 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현실적인 궁핍함으로 이어져 저항할 수 없었던 그 인고의 세월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책임을 조금 더 노련하게 다룰 수가 있었고, 내가 풀지 못한 과거의 약속이 다시 나에게 짐으로 지워지게 되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나는 지금 이것을 해결해야만 한다.
내가 아니면 할 사람도 없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형제 자매라든지 나의 자녀, 주변 친구들에게 부담을 나누지 않기 위해서 혼자서 참 오랜 시간 계속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그야말로 장엄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고단하게 50대라는 시간을 보낸 뒤에 여러분의 60대는 드디어 반전이라 할 만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내가 인생을 통해서 받았던 훈련은 마침내 나를 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장수의 모습으로 우뚝 세워준 거죠. 60대의 나는 하나의 집단, 사업체, 인간관계, 자기 스스로에 대한 관리 능력, 그 모든 면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고 나의 뜻대로, 나의 기량껏 더 이상 억울하거나 답답하거나 반대의 벽에 부딪힐 일이 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현실 속에서 나의 모습을 이루어내고 나의 뜻을 펼치는 그런 속 시원한 노년을 보내셨겠다라고 저는 카드의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왜 요즘으로 치면 미국 대통령 출마하신 분들 버니 샌더스까지 포함하면은 7, 80대인데도 한창이시고 정정들 하시잖아요. 네, 그런 흐름으로 아마 쭉 이어지지 않았을까. 대기만성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여한 없이 자신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추리를 해볼 수 있는 생애 주기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그 현생의 기운 쪽으로 넘어왔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현생의 나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서 뽑아본 카드로는 내부 의도, 목표를 향한 길이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연이어 뽑은 다른 오라클 카드들과의 메시지를 조합해 볼 때 목표에 관한 이 카드가 나온 이유는 여러분이 전생에서 아직 못다 이룬 목표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생에 눈을 뜨자마자 어린 시절부터 나는 이런 것을 해야만 해. 혹은 누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나는 나중에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을까? 혹은 어릴 때부터 자기 꿈이 워낙 명확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갈증이 있으실 수가 있냐면 전생에는 나의 몸이 한시도 쉬지 못할 정도로 하는 일이 너무 많았는데 현실적인 측면, 재물적인 측면, 마음적인 측면에서 나는 전혀 안식과 번영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약간의 한 같은 것이 맺힐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생에는 누구보다 평탄하고 원만하게 그냥 다른 사람들 사는 만큼은 혹은 그 이상은 내가 누리면서 너무 과로를 하지도 않고 쫓기지도 않는 기분으로 주변 사람들과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넉넉하게 적당히 넉넉하게 그렇게 지내고 싶다라는 굉장히 소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신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지금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엇인가 하면 타협이라는 카드가 떴습니다. 이 카드는 지금 두 명의 일본의 그 사무라이가 어깨를 기대고 서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이 액자 바깥의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닌 애매한 시선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 카드의 메시지는 타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하지 말라는 쪽으로 기울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타협을 했을 때 내가 전생이라는 오래전 시간으로부터 받아온 내 마음속의 내밀한 목표, 정말로 결핍되었던 부분, 이번 생에는 충족을 시켰으면 하는 그 부분을 자꾸 내려놔라. 이번 생에도 너는 경주마처럼 사는 것이 어울린다. 라든지 애초에 가진 신념 같은 것들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외부적인 그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타협을 하게 되면 타협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지 못했을 때 현실의 상황에 맞춰서 나의 계획을 수정하고 나 자신의 진짜 욕망, 진정한 진심을 억압시키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생에서 어떤 타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그것에 내가 응하게 된다라면 나는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숙제도 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생기고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과 세상이 바라는 나의 모습 사이에서
약간 이도 저도 아닌 형태로 나도 남도 아닌 그 어떤 제3의 존재로 시간을 약간 허비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연이어 뽑아본 주역 카드에서는 42번 풍레익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42번 카드가 상징하는 바는 재물과 권력을 모두 얻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 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생에 나는 그저 책임을 지고 살아남고자 앞장서고 버텼더니 끝내 얻게 된 것이 권력이었어요. 권력이었는데 이번 생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도저히 접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 재물에 있어서도 이번에는 빠짐없이 이루어 보고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추진해 온 일들이 있으셨을 수가 있겠는데 그때 절대로 부정한 재물에 손을 대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투기성의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타협의 마음이 들 수가 있다라고 최종적으로는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금전에 관해서 정도를 벗어난 일들에 손을 대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결코 나의 목표를 이루는데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여러 장의 카드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나의 앞길에는 그런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권력과 재물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전생으로부터 내가 쌓아놓은 이 달란트 결코 사라지지 않고 내가 치러온 그 억겁의 시간 속에서의 윤회 속에서의 대가로 나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으니 어떤 부정한 유혹과 타협을 하고 싶은 그 고비만 잘 넘긴다면 나의 행복은 보장이 되어 있다. 나는 올바른 길을 갈 때 그것이 곧 행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한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전생에서부터 너무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이번 생에는 조금 숏컷으로 뭔가 겪어야만 하는 과정을 뛰어넘어서 성취를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격언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걸어온 이 길을 계속 끝까지 가신다라면 머지않아 찾아올 행복이 있다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심을 하셔도 좋다라고 이렇게 초록색 희망을 상징하는 색상이죠. 그린 카드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모쪼록 그 점을 유의하셔서 이번 생에서 이루고 싶으신 그 과업을 꼭 이루게 되시기를 제가 기원할게요. 그럼 4번을 뽑아주신 여러분의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번 카드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전생에서 생애 주기별의 흐름, 현생까지 이어져 오는 숙제, 그리고 주의할 점에 관해서 제가 카드를 바로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오한데요. 야, 우리 5번 뽑으신 분들은 내면의 깊이가 상당하십니다. 진짜 전생이라는 워딩을 붙일 수 있을 만한 어떤 사명 같은 것이 느껴지는 카드들이 등장했는데요. 5번을 뽑아주신 우리 여러분의 그 전생으로부터의 흐름과 현생으로 이어지는 그 에너지를 훑어봤을 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여러분은 선택받으신 존재다.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셨고 여러분을 더 강하고 지혜롭고 냉철하고 어떤 귀감이 되는 존재로 성장시키고 싶어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먼저 전생에서 그 10대 시절, 어린 시절, 성장기죠. 그때 여러분의 가정 환경과 성장하는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봤을 때 나이트 오브 소울즈 카드가 나왔어요. 굉장히 엄하고 기준과 규칙이 확고하고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가풍 속에서 성장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이 되고요.
부모님께서 그 선대에서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셨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어릴 때부터 전혀 응석 같은 것이 통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익히기도 어려운 규범들과 어떤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모습, 그리고 거의 프로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유능한 기술들, 판단력, 자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듣고 배우는 그런 역동의 10대 시기를 보내셨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20대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은 10대의 시간 동안 갈고 닦은 것들을 그대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챌린지에 직면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주변에 나에게 도전해오는 세력들이 무척 많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전을 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높은 위치에까지 닿았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나는 한때는 내 편이었을 수가 있는 이 사람들을 아우르고 통합하고 만족시켜주고 납득시키는 데는 아마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약간은 자책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너무하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같은 편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는구나. 이런 게 어떤 인생사의 모순이로구나 하는 점을 느끼면서 굉장히 치열한 알력 다툼, 분쟁, 영역에 대한 수호, 뭐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한 20대를 보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5번을 뽑아주신 여러분의 전생에서 30대는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면 은둔자 카드가 떴어요. 속세를 저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될 만한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봤자 그것이 어떤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고 더덥다라는 것을 부지불식간에 깨닫는 그런 일을 겪으셨을 수가 있겠네요. 이때 은둔자는 세상과 섞여 있지 않고 아주 높은 고산지대에서 홀로 등불 하나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신의 목소리를 가장 처음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전해 듣는 그런 신탁을 받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도 은둔자는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갖고 있지도 않고 세상을 그리워하지도 않는 상태예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날 나 자신에 대해서 달가워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읽을 수가 있고요. 어린 시절부터 갈고 닦아온 현실에서의 처세술과 집단 속에 들어갔을 때 인간이 겪게 되는 갈등 상황, 연이어 더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오는 진리에 몸을 이탁하고 보다 궁극적인 것, 오래 갈 수 있는 것, 지고지순한 것을 향해 시간을 바칠 수 있는 스스로의 상태에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읽혀집니다. 그랬을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40대의 시간에 우리 여러분은 되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말하자면 이런 분위기라고나 할까요? 아, 그래, 이제 수행은 이만하면 됐다. 다시 세상 속으로 내려가서 너무 비관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열정과 가능성 하나, 세상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가장 기초부터, 가장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회복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렇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이렇게 변화무쌍한 일생을 살아온 나는 내일의 나는 또 무엇이 되어 있을지 나도 모른다. 그러나 한번 이 길을 가보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온전한 초심으로 돌아가서 마음속에 다시 열정과 희망을 되찾은 모습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랬더니 50대가 된 여러분은 놀랍게도 황제의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50대 나이에 그 대기만성을 하기까지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분이 버텨온 이 지난한 세월, 단 한순간도 우는 소리도 할 수 없었고 기대어 응석을 부릴 곳도 없었고 옆에 동반자 하나 없는 이 고독한 길. 하지만 내가 걸어야만 했던 나만의 그 인생 여정이 드디어 결실을 보아 인간 세상에서 내가 속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영예를 맛보게 된 거죠. 10대 때부터 여러분이 왜 이렇게 카드 속에 그 관계지향적인 것들, 마음에 대한 것들, 인물들 간에 그런 것이 나오지 않고 혼자의 모습만 계속
혼자인 모습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왜? 왕은 고독한 것이니까. 절대자란, 최고 권위자란 그 세상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한 신비감을 유지하고 나의 자리를 도전해오는 존재들로부터 또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 고독에 익숙해져야만 하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이렇게 고독한 길을 걸어왔던 그 이유가 여기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끝까지 고독하느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고요. 60대에 들어선 여러분은 자기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퇴장을 하여 뜻을 함께하는, 믿을 수 있는 그 주변의 그 세력들과 좀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황제가 적당한 시기에 제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후임에게 넘기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려는 어떤 욕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아름다운 은퇴의 장면은 그려질 수가 없었겠죠. 아마 들어가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잘 판단하신 것이 아닐까. 전생의 여러분은 그 정도의 어떤 지혜가 있는 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렇게 한평생에 걸쳐 자기 자신을 단련해온 그 5번을 뽑아주신 여러분들이 전생에서부터 현생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의 영혼이 현생의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카드를 한 장 뽑아봤는데 흐름을 거스르기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뭐냐면 여러분은 현재 천지가 개벽하는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실 수가 있대요. 사회적으로든 개인사적으로든 혹은 내면에서건 인간관계에서건 하나의 여의주를 놓고 두 마리의 용이 내 거다, 아니다, 이건 내 거다 하고 그 충돌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 묘사한 주역의 궤상이 떴는데요. 그런 상황을 이제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이 그 취해야 하는 태도는 흐름을 거스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수류라는 것이 있잖아요. 물이 흘러오는 방향은 인력으로는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자연 안에서 그 강 밑바닥에 퇴적되어 온 돌들이 있을 것이고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어서 그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결정하잖아요. 시간 속에서. 나는 그것과 지금 정확히 정반대로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나는 강 기슭에 이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나뭇가지 하나가 떠내려올 때가 됐는데 나는 그것을 주우려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게 오지 않지? 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그 상황을 못마땅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방향은 이 시간에는 바람이 이쪽으로 불지 않기 때문에 그 나뭇가지는 저쪽으로 떠내려가고 있어 라는 것을 알아채야 된다고 합니다. 즉 내가 잘못된 장소에 그 잘못된 포지션으로 있으면서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마음속에 부정적인 찌꺼기들을 쌓아 나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그 부정적인 아우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좋지 않은 사건들에까지 연루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걸리기가 좋은 상태라는 거죠. 비가 오는 날에 양산을 파는 것은 아무런 재미가 없고 또 반대로 햇빛이 쨍쨍한 날에 우산을 파는 것도 별로 성과를 이루지 못할 것을 알고 있듯이 지금 내가 무언가 억울하고 잘 풀리지 않고 꼬이고 있는 것만 같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일이 풀려나가나 라는 어떤 의혹을 갖고 있는 마음속에 어느 지점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그냥 물 위에 그 작은 나뭇잎 하나를 띄우는 것처럼 살짝 놓아보아라 라고 이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 흐름을 거스르는 존재가 아니라 그 흐름의 방향, 그 흐름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관찰을 하는 입장으로 그 상황 자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찰을 하는 관찰자의 입장으로서 문제에 접근했을 때 나에게 더 이롭고 유리한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겠고요. 전생에서부터 그랬지만 여러분은 현생에서도 이처럼 어느 정도 역경과 남들은 쉽게 겪을 수 없는
커다란 사건과 그 사건을 통한 커다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니까요. 내가 현재 어떤 시련을 겪고 있다라면 어떤 역경 앞에서 그러나 이것이 왠지 익숙한 것 같은 기시감 같은 것이 들어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라면, 그리고 그 기분이 막막하고 내가 해결할 수가 없고 덫에 걸린 느낌이 아니라 태풍이 왔을 때 물을 크게 한번 휘젓고 가면은 바닥에 숨어있던 물고기들이 다 수면 위로 떠오르듯이 내가 그 떠오른 물고기들을 건질 수 있고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담대함이 있다면, 깜짝 놀라서 그 물을 내던지고 도망치지 않을 그런 자격이 나의 내면에 충분하다라면, 나는 이 모든 고난 앞에 쓰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존재로서 나 자신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나의 존재 하나만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밝힐 수 있는, 그 이상은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은, 그 이상을 더 바랄 것도 없는 그런 고결한 존재의 목적이 나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에 부지불식간에 깨닫게 되는 이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니까요. 말로 하기는 쉽지만 받아들이기는 결코 쉽지 않은 그 한마디, 이 모든 역경은 나라는 존재를 우뚝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 진리 하나를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이 세상 앞에 아주 아름답고 고고하게 증명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운명을 타고났다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모쪼록 참고하셔서 좋은 부분들만 잘 추려서 가져가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전생이라는 주제에 많은 흥미가 있었고, 때문에 명리학 공부를 하고 특히 타로 카드를 접하게 된 뒤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언젠가 기회가 됐을 때 꼭 한번 컨텐츠로 다루어 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 앞에 선보일 수 있게 돼서 무척 기분이 좋고 도움이 될 수 있었다라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전생을 의식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앞으로 올 생, 후생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나의 주변과 세상에 가급적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에너지를 내보내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지만요. 그럼 이번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다음번에 더 알차고 유용한 카드 리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